법안을 발의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명확된 심의를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재개발 관련 소식들 대개는 지지부진하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북한 재개발의 활기를 찾기 위해서 결국은 비슷한 맥락인데요. 때문에 북한 재개발지에 복합 리조트를 만들자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토론입니다. 두 분 나오셨는데요. 윤태환 동의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태환입니다. 도한영 경실련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리조트 하면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복합 리조트 그러니까 다르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뭡니까? 네, 복합 리조트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복합 리조트는 카지노를 포함한 다양한 관광 그리고 또 문화 인프라를 한 곳에 집적한 복합 관광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카지노 컴플렉스도 이러한 카지노뿐만 아니라 호텔이라든지 쇼핑몰이나 이런 시설들이 있었는데 이 기존의 카지노와 차이를 얘기하면 고객 집객 수단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카지노는 카지노를 통해서 고객들을 끌어들였다면 이러한 복합 리조트는 관광이나 문화 인프라로 고객들을, 사람들을 끌어들여 모으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 타겟 시장도 일반 관광객, 비즈니스 관광객, 그리고 또 가족 관광객 등으로 훨씬 더 넓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합 리조트 시설은 수익에 따라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수익이 큰 고수익 시설, 중수익 시설, 저수익 시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고수익 시설은 당연히 이제 수익이 큰 카지노 시설인데 우리는 저수익 시설에 사실은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수익 시설은 우리가 현재 북한에 짓고 있는 오페라 하우스와 같은 이런 공연장이라든지 전시 컨벤션 센터, 박물관 이러한 시설들을 저수익 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저수익 시설들은 그 도시를 매력적으로 만들고 관광객을 끌어모으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저수익 시설들은 초기에 투자 비용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어떤 시설 자체로는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는 거의 투자가 불가능하고 어떤 공적인 자금, 세금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데 이런 복합 리조트에서는 이러한 고수익 시설인 카지노에서 난 어떤 수익을 바탕으로 이러한 다양한 문화 관광 인프라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복합 리조트의 카지노는 사실은 수면 밑에서 일종의 어떤 재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신 얘기 속에 복합 리조트에 대한 요구에 대한 설명이 좀 들어있기는 한데 부산 그리고 이제 부산 지역의 상공업계가 이걸 오랜 수건으로 생각해 왔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이유가 뭔지 좀 얘기해 주시죠. 사실 이제 지역의 상공계에서는 오랜전부터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좀 지역 경제의 좀 활력 차원에서 부산 상공계가 이 부분을 돌파하고자 좀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청년들이 서비스 산업에 대한 관심들이 있다 보니까 좀 이 서비스 산업에서는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가 복합 리조트가 많이 좀 바람이 부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상공계에서는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에 대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측면에서 좀 오랜 기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복합 리조트가 우리 서부산 같은 경우에도 비어 있는 곳이 많고 그런데 북한 랜드마크 부지에다가 넣자. 또 이유가 있을까요? 북한은 항구 도시 부산의 어떤 역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공간이고 또 미래 도시 부산의 어떤 심장이 되는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그러한 중요한 장소에는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싱가포르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게 싱가포르가 어떤 싱가포르의 중심이라고 있는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마리나베이의 마리나베이 샌즈를 건설함으로써 싱가포르 전체 경제의 활력을 불러일으킨 것과 같이 우리도 북한의 랜드마크 지구에 이런 어떤 상징적이고 또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이러한 시설, 랜드마크 시설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이제 달리 보는 부분은 이제 복합 리조트가 이제 우리가 10년 전인 2015년 정도에는 이제 복합 리조트를 이제
부산 상공계나 이제 지역에서는 북항 재개발 지역에 많이 염두를 뒀다라면, 근데 지금의 북항 재개발 1단계 부지에는 지금 아파트들이 생수가 많이 들어오고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합 리조트 가는 다양한 시설들을 제가 볼 때 북항 재개발 지역에 지금 1단계에서는 랜덤마크 부지가 그나마 넓은 지역인데 랜덤마크 부지 3만 3천 평 정도, 2천 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복합 리조트가 담을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라든가 문화시설들을 본다라면은 북한 재개발 1단계 부지로는 좀 부족하다. 저는 부지 자체가 대단히 협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다른 지역에 대해서 좀 부산시나 아니면 상공계에서 다른 지역을 좀 더 모색해 보는 게 맞겠다는 보고, 특히 저는 이제 우리가 부산이 지금 곧 이제 지금 뭐 착공이 들어갑니다만은 저는 가덕도 신공항을 주변으로 해서 가져가는 것이 어찌 보면은 가장 좀 타당하고, 특히 이 복합 리조트는 외국인 유입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그분들의 접근성과 또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간다라면 어쩌면 가덕도 신공항 주변 지역에를 좀 개발하는 방향으로 부지를 좀 조정하는 것들을 좀 빨리 고민을 하고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지금 얘기 속에 사실은 이게 2015년에 한번 추진을 하다가 잘 안 됐고요. 결국 안 된 이유가 사업성 문제였는데 지금 도수장 말씀하시는 경우를 보면은 사업성하고도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덕 신공항 쪽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복합 리조트 부지에 대해서는 저도 뭐 일견은 동의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제 북항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앞서 말씀의 접근성을 얘기했을 때 북한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의 어떤 접근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앞서 사업성 문제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 기존에 있던 어떤 복합 리조트의 추진은 사업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국내 여건과 법적인 제약 때문에 자초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사업성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복합 리조트의 부지나 아니면 어떤 식의 컨텐츠를 넣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어떤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런 논의 자체가 사실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국내외 사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종도 얘기도 있고요. 또 오사카에 지금 그 오픈 예정이라고 하는 유메시마. 네, 맞습니다. 국내에는 뭐 영종도뿐만 아니라 이제 4개 정도의 복합 정도가 되고, 거기에는 3개의 호텔 2,500객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10만 스퀘어미터 이상의 전체 컨벤션 센터, 그리고 다양한 관광 문화 시설이 집적이 될 겁니다. 뭐 사실은 이러한 어떤 일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태국, 그리고 또 이슬람 국가인 아랍에미레이트, 이러한 국가들에서도 복합 리조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들은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다 카지노 금지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에서 이렇게 복합 리조트를 추진한다는 것은 복합 리조트의 개발 자체가 어떤 놓칠 수 없는 기회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일본의 오사카의 유메시마에 있는 어떤 복합 리조트가 문을 열게 되면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관광객이 약 1년에 770만 명 정도,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관광 수입은 2조 7천억 정도 이상이 감소할 것이라는 어떤 연구 결과도 있듯이 우리나라 국내의 관광 산업의 피해는 아주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인천 영종도에 지금 2군데가 이제 들어섰죠. 올 초에 인스파이어 이제 리조트가 있고 파라다이시티가 2017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이제 사실 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나라들과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실 이 복합 리조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조트를 찾는 사람들 역시 물론 많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저는 얼마만큼이나 특화된 시설과 차별성을 갖느냐 문제다.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부산이 저는 그러한 역할들을 갖출 수 있는 준비라든가, 저는 좀 그런 부산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적인 건축가와 건축물을 좀 더 잘 만들어서 뭐 호텔이든지 정말 최고급의 어떤 시설들을 갖춘 어떤 관광의 유입 효과를 누린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인스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뭐 엔터테인먼트 거리 오로라라고 하는 부분들과 있고, 미디어 아트를 통한 뭐 초대형 고래 유형을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상당히 큰 인스파이어 아레나라고 하는 좀 이렇게
그 공연장을 대규모 공연장을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케이팝의 팬심들을 이제 유발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외국인들의 관광객을 좀 유입하는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부산은 또 부산만의 특색과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좀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뭐 보컬 리조트 자체는 그 자체가 콘텐츠는 아니거든요. 일종의 투자 유치를 위한 개발 방식이고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콘텐츠가 채워지는가가 핵심이 될 거고 말씀하셨듯이 뭐 K-팝 공연 시설이 될 수도 있고 국제 규모의 전시장일 수도 있고 뭐 부산 같은 경우는 해양 레저 테마파크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만의 차별화된 개념 그리고 또 콘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부산의 문화와 정체성 그리고 또 어떤 K컬처를 반영한 부산형 복합 리조트 컨셉의 정립이 성공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많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러한 논의를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시기에 이런 논의조차가 나가지 못한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입할 수 있는 제한이라든가 그리고 배팅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좀 강력하게 뭔가 좀 이렇게 제재와 규제할 수 있는 이런 관광의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는 확장의 플랫폼 그리고 또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이러한 어떤 플랫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픈 카지노를 그 안에다 설치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합 리조트에 일단 오픈 카지노가 과연 필수인가? 먼저 도수장님부터 한번.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오픈 카지노가 있는 정선 강원랜드밖에 없고요. 앞서 이제 인천의 두 곳 역시 외국인 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복합 리조트의 오픈 카지노가 저는 꼭 필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충분히 저는 일정 정도에 대한 좀 사업성 부분들이 저는 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는 카지노 중심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면 지금은 다양한 어떤 문화적 어떤 컨텐츠나 뭐 볼거리 뭐 이렇게 즐길거리 부분들 더 많이 만들어내는 부분들 많이 이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오픈 카지노가 필수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2015년도에도 사실 오픈 카지노 부분이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는 사실 논리 진척이 저는 더 많이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는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오픈 카지노 들어가려면 법을 개정하든지 서로 만들어야 되는 과정들에서 과연 얼마만큼이나 정치권에서 자기들의 표를 본다라면은 실질적으로 이 사행성에 대한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들이 있는 속에서 과연 정치권들이 이 법을 개정에 나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은 좀 현실성을 본다 하더라도 저는 너무 오픈 카지노에 너무 좀 연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필수는 아니죠. 우리나라에 이미 한국형 복합 리조트라는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람들을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문화 관광 인프라가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문화 관광 인프라는 그 자체로 수익이 사실은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오픈 카지노를 가져오게 된다면 그러한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 인프라를 가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투자 규모의 제한으로 어떤 세계적인 랜드마크 IR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영종도에 있는 한국형 복합 리조트들은 투자 규모가 약 2조 원 정도입니다. 2조 원 내외로 되어져 있는데 일본 오사카는 10조 원 그리고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10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쟁력의 차이, 시설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하지만 또 부산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복합 리조트를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현행법으로 가능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가지고 있는 한국형 복합 리조트로 시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선의 경험이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픈 카지노를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것도 있더라고요. 오픈 카지노라는 법령 자체가 이제 1960년대 우리나라에 카지노가 들어오고 난
2년 후에 만들어졌습니다. 부작용을 감수하기 위한 거 60년이 이미 지났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오픈 카지노에 사람들이 익숙해서 그렇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러한 독특한 제도고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 상당히 모순이 많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정부 기관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게 나쁜 것 때문에 못 들어오게 막는데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그걸 막 이렇게 진흥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어떤 정성에 있는 강원랜드 같은 경우 매출액이 1년에 1조 5천억 정도인데 2022년도 사가미의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불법 사행 산업 규모는 어느 정도냐면 약 100조가 넘습니다. 102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합법적인 사행 산업이라고 하고 있는 강원도의 1.5조 그리고 불법적인 부분 102조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정 도박 규모는 이미 원정 카지노죠. 외국에서 카지노를 하는 것도 6조 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규모로 볼 때 우리가 이런 어떤 강원랜드라는 하나의 합법적인 사행 산업만을 가지고 그것만을 규제를 하고 있고 그걸 옥죄다 보니까 오히려 상당히 큰 부작용으로 풍선 효과가 또 발생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카지노 복합 리조트 사업은 정부 사업이죠. 국세에 대한 사실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생산 유발 효과라든가 어떤 그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공감이 되면서도 일정 정도 그 지역에 대한 재원들이 좀 더 많이 이제 투입, 정성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세제에 대한 개편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저는 이제 도박과 사행성에 대한 사실 좀 우려가 여전히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복합 리조트에서 오픈 카지노의 도입 부분은 저는 많은 어떤 논의나 어떤 토론 그리고 인식 조사라든가 여론 이런 부분들을 좀 공감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그리고 부작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우려 지점들을 충분히 같이 한번 올려놓고 토론하고 토의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이런 과정들을 좀 더 많이 발란다라면 충분히 논의들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관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성 같은 경우에는 왜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인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이게 오픈 카지노가 생긴다면 관리를 해야 됩니까? 앞서 이제 정부 사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여기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일종의 이제 카지노 라이센스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카지노에서 나오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카지노 라이센스를 무기로 관광 시설을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2022년도에 카지노 라이센스를 10년 연장하면서 9조 원의 추가 시설의 투자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9조 원에는 카지노 시설이 포함이 되진 않습니다. 마카오 같은 경우도 2022년에 카지노 라이센스가 그러니까 만료가 됐죠. 연장이 되면서 마카오 정부는 10년 동안 카지노 라이센스를 연장하는데 6개의 카지노 복합 리조트 운영사에 18조 원의 카지노를 제외한 관광시설을 투자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카지노 라이센스를 우리가 가지고 이것을 사실은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면 도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관광시설, 도시를 훨씬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막혀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어떤 카지노 관련된 법이라든지 그리고 제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비한 점들이 많습니다. 이런 데 대한 어떤 정비 같은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한마디 더 붙이면 지금 현재 이제 많은 나라에서 복합 리조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나라의 어떤 목적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투자를 유치하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카지노 라이센스를 무기로 자국민에 대한 안전장치들을 상당히 많이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또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입장료가 하루에 9,000원 걸로 맞습니다. 상당히 낮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정선에 대해서는 좀 카지노를 좀 연구하신 분들께 좀 안 좋은 사례로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15만 원 정도에 대한 이런 그리고 실제 좀 더 출입할 수 있는 제한이라든가 그리고 배팅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뭔가 조금 이렇게 제재와 규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은 좀 반드시 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 빨대 효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복합 리조트가 있는 지역들이 그럼 그 주변 지역은 어떻게 되나? 기존의 어떤 관광이라든가 관광시설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기존에 있던 관광시설과 관광지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복합 리조트로 많은 부분이 쏠림될 현상들이 발생하다 보니까는 저는 지금 정선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좀 대책이나 그렇다라면 결국은 지역 상생과 어떤 지역 관광 기존의 어떤 관광 계획하고 지역 상승에 대한 이런 부분들 충분히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은 복합 리조트 건설은 탄력을 받습니까?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초안에는 사실은 이제 복합 리조트에 대한 문구가 있었는데 삭제가 현재는 된 상태고요. 그리고 또 그 내용을 제가 봤을 때 사실은 카지노 설치와 같은 핵심적인 사항은 기술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선언적인 부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경자법이라고 하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대한 특별법에 준하는 혜택을 받기 때문에 경자법에 의하면 외국인이 5억 불 이상을 투자를 하게 되면 카지노 외국인 전용 카지노입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허가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복합 리조트의 추진이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특별법이 21대 이제 국회에 발의됐던 부분은 뭐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복합 리조트에 대한 설치 유치 지원에 대해서 분명히 담겨져 있었지만 22대에서 발의된 부분은 없고 제외돼 있고 그리고 조문 역시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좀 재량권이 많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글로벌 허브 특별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리조트에 대한 이렇게 유치하고 설치할 수 있는 좀 직접적인 어떤 효과와 성과를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는가라고 보이죠. 하지만은 부산 지역에 대한 규제 프리존과 같은 이러한 성과와 의미를 특별법에는 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라든가 기업 유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수월한 강점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적인 복합 리조트 설립을 위해서 필수 조건이 있을 듯합니다. 그 부분 짚어보면서 오늘 좀 마무리하죠. 정부에서 기회발전 특구를 하고 있는데 어쩜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합 리조트를 기회발전 특구와 연계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국민들의 많은 공감과 지지를 받기 위한 좀 시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인식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사회적 공론의 장들을 좀 더 많이 만들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싱가포르의 예에서 보듯이 오히려 주변에 있는 어떤 싱가포르 전체의 호텔 관광 산업에 상당히 큰 파급 효과가 있었거든요. 이 말은 어떤 관광의 공간을 확장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관광의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는 확장의 플랫폼 그리고 또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이러한 어떤 플랫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규모의 우리의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논 게이밍 관광 문화 시설 그리고 부산형 복합 리조트 컨셉의 정립이 꼭 필요하고 또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 카지노와 복합 리조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대한 개선이 분명히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감독 기구 그리고 또 법 제도에 대한 정비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산에 복합 리조트와 오픈 카지노를 설치한다. 예, 부산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추진을 하게 된다면은 문제점을 가장 최소화하는 그런 제대로 된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